이번 시간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보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과 이번 시간에 배울 분수의 차이는 지난번은 앞에 있는 자연수가 뒤에 있는 자연수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분자로 나타낼 때 예를 들어 1 나누기 3이면 3분의 1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앞에 있는 자연수가 뒤에 있는 자연수보다 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보세요. 문제 1번. 크기가 같은 한지 5장을 남김없이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을 구해 봅시다. 자,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래요. 그러면 한지 5장을 4명이 나누어 갖는 거니까 이렇게 5 나누기 4로 나눗셈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5 나누기 4 하면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런데 그 나머지까지도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수로 답을 구해야지만 정확히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색종이를 사용해서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2에서 색종이를 이용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문제 2번. 5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림을 보고 준기가 5 나누기 4의 몫을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보세요. 자, 준기 5 나누기 4는 1, 나머지는 1이니까 하나씩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준기의 표현은 하나씩 갖고도 나머지 1이 나오기 때문에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연수가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나눌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나머지 하나. 5개를 4명이 나누어 가지니까 우선은 한 장씩 다 갖는 거예요. 4명이.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을 4명이 이렇게 조각을 내서 이렇게 조각 낸 거 한 조각씩 가져가면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준기가 구한 5 나누기 4의 몫은 얼마인가요? 네, 4분의 5겠죠? 그러면 이것은 가분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분수로 고치면 1과 4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쪽에 그림을 보고 지혜가 5 나누기 4의 몫을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혜가 1 나누기 4는 4분의 1이야 라고 표현을 하니까 옆에 있던 슬기가 그러면 4분의 1이 모두 몇 개일까? 자, 아까 준기가 푼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에서는 모든 종이들, 색종이를 다 4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4등분한 걸 하나씩을 다 가졌어요. 그러면 4분의 1인 게 모두 5개가 되겠죠? 자, 지혜가 구한 5 나누기 4의 몫은 얼마인가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가분수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꾸면 1과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럼 준기가 구한 몫, 아까 준기가 구한 몫 1과 4분의 1이었죠? 1과 4분의 1. 준기가 구한 몫과 같은가요? 네, 같네요. 준기와 지혜가 구한 방법을 비교해 보래요. 자, 다시 준기가 푼 방법 살펴볼게요. 준기 같은 경우에는
5개를 우선은 4명이니까 하나씩 줘요.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하나를 갖고 4등분을 한 거죠. 지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이를 다 4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거에 4분의 1등분씩 5개를 가졌어요. 자, 이렇게 준기와 지혜가 구한 방법을 비교해 보았고요. 그랬을 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오는 자연수는 분자의 자리에, 뒤에 오는 자연수는 분모의 자리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대분수로 나타냈다는 거, 그 차이점만 있네요.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나타내어 볼게요. 앞에 있는 수는 분자의 자리에, 뒤에 오는 수는 분모의 자리에 간다는 거 우리 이미 배웠죠? 그래서 5분의 6이 되고 이것을 대분수로 고치면 1과 5분의 1이 되겠네요. 8 나누기 3은 3분의 8이 되겠고요. 대분수로 고치면 2와 3분의 2가 되겠어요. 9 나누기 4는 4분의 9가 되겠고요. 대분수로 고치면 2와 4분의 1이 되겠어요. 13 나누기 7은 7분의 13이 되고요. 1과 7분의 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수학 12, 13쪽의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수학 익힘책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바로 이어서 수학 익힘책 8쪽의 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해봐요. 4 나누기 3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세요. 자, 준기가 풀었던 방법, 그리고 지혜가 풀었던 방법 기억나죠? 한 사람에게 나누기 3이기 때문에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하나를 3등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 3등분을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4개를 갖는 방법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미 다 조금씩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다 하나씩 3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세등분한 것 중에 하나, 세등분한 것 중에 하나, 세등분한 것 중에 하나, 세등분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즉 4 나누기 3은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대분수로 나타내야 될 경우에는 1과 3분의 1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 2번. 슬기가 7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낸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 나누기 4는 자,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1을
4로 나누었을 때, 즉 4등분을 했을 때 4분의 1이 되고요. 7 나누기 4는 4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7개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7 나누기 4는 4분의 7, 즉 1과 4분의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3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8 나누기 5는 몫이 1이고요. 나머지는 3이죠. 자, 이 나머지 3을 5로 나누면 5분의 3이 되고요. 그래서 8 나누기 5는 1과 5분의 3.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분수로 되어 있는데 가분수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과 5분의 3은 5분의 8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3분의 10. 자, 가분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대분수로 나타낼 경우에는 3과 3분의 1이 되겠네요. 11 나누기 4는 4분의 11이 되고, 자, 가분수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꿔야 될 경우에는 2와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21 나누기 5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5분의 21이 되고요. 4와 5분의 1이 됩니다. 자, 문제를 풀 때 구구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과정에서 구구단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곱셈 구구 공부를 다시 하고 수학 익힌 문제를 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23 나누기 7은 7분의 23이고요. 그래서 대분수로 바꾸면 3과 7분의 2가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살펴볼게요. 한 병에 4분의 5리터씩 들어있는 주스가 4병 있습니다. 이 주스를 3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면 하루에 몇 리터씩 마실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별도로 식을 세울 필요는 없고 답만 써도 되네요. 자, 이 넓은 공간에 한번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식을 간단히 세워서, 지금 형식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맞는 답을 쓰면 되겠네요. 자, 지금 4분의 5리터 짜리 주스가 4병이 있대요. 그러면 이게 4분의 5리터, 4분의 5리터, 4분의 5리터, 4분의 5리터. 이렇게 4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4분의 5, 4분의 5, 4분의 5, 4분의 5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 4분의 20이 돼요. 자, 이것을 약분하면 5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풀었을 때 우리가 5라는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이 5인 상태에서, 5리터인 상태에서 주스를 3일 동안 또 똑같이 나누어 마신대요. 그러면 5 나누기 3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분의 5 또는 1과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분수로 쓰든지 대분수로 쓰든지 여러분이 편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6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봅시다. 지엔의 모듬과 준긴의 모듬은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이 더 넓은 모듬은 어느 모듬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혜와 준기. 지혜, 우리 모듬의 텃밭은 14제곱미터야. 상추, 방울토마토, 감자를
똑같은 넓이로 심기로 했어. 자, 지혜의 텃밭의 크기는 14제곱미터인데 상추, 방울토마토, 감자 이렇게 세 종류를 키운다고 하죠? 그러면 14 나누기 3을 하면 그 한 종류의 텃밭의 크기가 나오겠네요. 준기, 우리 모둠의 텃밭은 17제곱미터야. 고구마, 감자, 옥수수, 오이를 똑같은 넓이로 심기로 했어. 자, 준기네 모둠의 텃밭은 17제곱미터의 크기고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오이 이렇게 네 종류를 심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풀이를 해보자면 지혜는 14 나누기 세 종류니까 3이 되겠고요. 그리고 준기는 17 나누기 4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자. 자,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을 비교해서 어느 모둠이 더 넓은지 그것을 찾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감자는 14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준기에서는 17을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게 감자의 텃밭이 크기네요. 자,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해볼게요. 3분의 14가 되겠고요. 4분의 17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하려고 보니까 자, 분모가 달라요. 자, 이럴 경우에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그 같다는 거를 이미 배웠었죠. 그래서 3과 4를 같은 분모로 바꾸려고 보니까 3에다가 4를 곱해주고 똑같이 분모 분자 똑같이 4를 곱해주고 4에다가는 3을 곱해주고 요 위에도 똑같이 3을 곱해주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4, 3, 12, 4, 4, 16, 4, 1, 4, 56 그리고 여기 준기 4, 3, 12, 7, 3, 21, 3, 1, 3, 51 자, 이제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분자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지혜의 텃밭이었고요. 이 부분이 준기의 텃밭이었어요. 정답은 지혜의 텃밭이 준기의 텃밭보다 감자에 있어서 더 크죠? 자, 감자의 넓이가 지혜는 12분의 56제곱미터 그리고 준기는 감자의 텃밭의 크기가 12분의 51제곱미터였어요. 그러면 답을 쓸 때 우리가 지금 물어본 거 감자를 심기로 한 텃밭이 더 넓은 모둠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더 큰 지혜네 모둠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